그 다음에 46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도시개발법에서 말이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누가 한다고 그랬습니까? 지정을 여기서 도지사가 한다고 그랬죠? 시도지사. 근데 이때 시도지사는 여러분 유념하셔야 됩니다. 이때 시도지사는 누굴 얘기냐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그 다음에 도지사를 말해요. 누가 없다? 특별자치시장이 없다고요. 보통 우리가 시도에서 하면 광역자치단체장에서 특별자치시장까지 들어가잖아요. 근데 도시개발법에서 얘기하는 시도에서는 특별자치시장이 빠집니다. 왜? 세종시는 지금 현재 개발되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신도시를 다시 지정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세종시가 전부 다 빠져요. 그래서 여기서 시도에서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를 말한다고 우리 법에다 딱 못을 박아놨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발법에서 시도지사하고 일반적인 시도지사는 다르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누가 개발구역을 지정한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도지사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다. 또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 창원시 대도시장도 지정한다.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46번 갑니다. 도시개발법상 환지 부지정 처분에 관한 사입니다. 가장 바르지 못한 환지 부지정 처분, 가장 바르지 못한 것. 환지 부지정 처분 1번 시행자는 토지소유의 임차권자 등 동의를 얻어 환지를 정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동의 신청 환지 부지정 처분입니다. 2번 이때 토지소유의 임차권자 동의를 받는다고 그랬죠? 면적이 너무 작은 토지에서 그 면적이 적절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시행자는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직권 환지 부정이죠. 과소 토지한 직권 환지 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환지 부정도 1번 동의한 환지 부정, 2번 직권 환지 부정 두 가지 했어요. 이때 2번은 면적이 너무 작기 때문에 직권 환지 부정하는 거죠. 이때 누구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다는 거 기억하세요. 3번 시행자 환지 부정을 한 경우 당해 토지단 저당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죠. 4번 청사함은 환처분 시 결정하여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된다. 아니죠. 이때 청사함은 환지 부지정 처분에 대한 청사함을 말하는 거잖아요. 환지 부지정 처분에 대한 청사함은 환지 처분 시 결정되는 게 아니라 환지 처분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는데 지급할 때 교부 시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환지 부지정 처분에 대한 청사함은 언제 지급한다? 언제 교부한다? 환지 처분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청사함은 언제 결정한다? 교부 시 결정된다.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교부 시. 여기는 청사함은 환지 처분 시 결정해서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 확정된다.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부터 지급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5번 시행자 환지 부지정 처분하는 경우 기일을 정하여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 내 그 토지의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정지시킬 수 있다. 좋죠. 정지시킬 수 있다. 사용수익 정지입니다. 그래서 환지 부지정 처분한 청사함은 환지 부지정 처분은 토지 소유자와 임차권자 등의 동의를 받되 저당권자 동의는 필요 없다는 거. 환지 부지정 처분도 두 가지가 있다는 점. 청사함은 환처분 전이라도 지급할 수 있고 그때 결정한다는 거. 환지 부지정 처분할 때 기일을 정하여 토지 소유자 임차권자의 기일을 정하여 사용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7번 입지환지에 따른 주택 공급 방법과 절차관을 설명 중이다. 가장 말하지 못한 입지환지죠. 입지환지는 토지 대신에 뭘로 준다? 건축물의 일부하고 대지에 공유 지분을 준다고 그랬죠.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토지 대신에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 공유 지분을 줍니다. 근데 이 건축물이 뭘로? 주택으로 주는 경우, 아파트를 주는 경우, 이때는 다시 또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 토지를, 즉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도 무조건 주택을 줘야 하는 문제.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게 입주한지로 주택을 지급할 수 있냐. 두 번째, 주택을 주면 몇 주택까지 줄 수 있냐는 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먼저 보겠습니다. 1번. 입주한지를 신청하는 자의 종전 소유, 토지 및 건축물의 권리가액이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의 건축물 구분 건축물 최소 공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신청대에 있어서 제시킬 수 있다. 입주한지는 뭘로? 신청으로 가능하다. 신청. 누가 신청? 토지 소유자 또 누구? 건축물 소유자입니다.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그런데 이때 신청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거죠. 제한. 어떤 사람은 입주한 신청하지 못한 처음부터 제한시킬 수 있다고요. 어떤 경우? 그 토지나 건축물의 권리 가액이 여기서 건축하는 최소 구분 건축물 공급 예정 가격 몇 프로? 이런 경우 이 토지나 건축물의 뭐가? 권리가액이 권리가액이라는 것은 감정가액에다 비례를 곱한다고 그랬죠. 권리가액이 이번에 이 입주한지를 통해서 공급하면 최소 가장 작은 구분 건축물 10평짜리겠다. 이게 우리가 어떻습니까? 2억이었는데 2억이 70%니까 1억 4천이죠. 1억 4천. 그런데 어떻습니까? 여기서 이 권리가 1억 2천밖에 안 된다.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 입주한지 신청을 못하도록 제한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번 1세대 또는 1인이 하나 이상의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거나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은 2인 이상의 1주택이나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1주택만 공급합니다. 1주택. 수도권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는 도시개발구역 내선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입주한지로 여기에 소유한 주택 수만큼 소유한 숫자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겠는데 첫째 뭐다? 과밀 억제권이 아닌 경우. 과밀 억제권이 아닌 경우. 두 번째, 근로자 숙소 기숙사 용도인 경우. 세 번째, 누구에게?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공공사업 국가, 지방자치단, 공공기관, 정부자, 지방공사 있죠. 이때는 소유한 주택 수만 공급합니다. 원칙 1주택인데 과밀 억제권이 아닌 경우, 근로자 수 기숙사 용도인 경우,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 정부자, 지방공사에 공급하는 경우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다 공급한다 말이에요. 4번 공공사업 시행자 나오죠. 5번 입주한지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토지 소유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구역 지정공고일 현재, 지정공고일이 아니고 기준일 현재입니다. 기준일 현재 토지 면적의 국토교통부 제한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하나. 두 번째, 종전 토지의 총 권리가액에 입주한지로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가장 작은 규모의 공동주택 공급 예정 가격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기억하세요. 얘는 뭐냐? 신청인데 토지 소유자. 여기 주택을 소유하지 않고 있는 토지 소유자에게는 어떤 경우 공급한다? 두 가지 경우만 준다는 얘기죠. 첫째는 뭡니까? 주는 토지의 면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 면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면적보다 큰 경우. 두 번째는 토지의 그 권리가액에 이번에 입주한지로 공급하는 최소 공동주택이잖아요. 공동주택 공급 예정가보다 큰 경우. 이 경우만 주겠다는 겁니다.
자, 가장 깊은 문제입니다. 면적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경우, 그 다음에 토지권리가액이 이번에 공급하고 있는 공동주택, 최소 공급한 예정가보다 큰 경우, 이때만 누리가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은 토지소유에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정 공고일 현재가 아니고 기준일 현재입니다. 기준일 현재 이것만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48번. 도시화 사업을 환지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채비지와 보리지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설명. 채비지 보리지죠. 채비지 보리지. 1번. 시행자는 도시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나 규약, 정관, 시행규정, 시시기에 정하는 목적을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이를 보리지로 정할 수 있다. 자, 보리지 개념이죠. 2번 시행자는 보리지 중 일부를 채비지로 정하여 도시화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좋습니다. 채비지. 3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수청장은 주택법인 공동주택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채비지 일부를 같은 전에 집단지로 정하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4번 채비지와 보리지 소유권은 환점 공고를 담나 사업시행자에 귀속된다. 채비지와 보리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 아니죠. 채비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 보리지 소유권은 환지 계획에서 정한 자. 채비는 사업시행자, 보리지는 환지에서 정한 자입니다. 다만 채비지 용도로 환지 예정자가 지었는데 이미 처분된 채비지, 처분된 채비지 소유권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시에 소속된다. 이건 좋아요. 5번 행정청 시행자가 채비지, 보리지를 관리하거나 처분할 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좋습니다. 가장 바르지 못한 설명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49번은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는 경우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소유자,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소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못한 것을 물어봤습니다. 환지 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소유자죠. 자,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다. A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B가 토지를 가지고 있고 C, D가 이렇게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A 토지 위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죠. B의 토지에 을이 있는데 여기도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 A를 위해서 여기다 환지예정지를 지정해줬죠. 환지예정지를. 여기가 환지예정지입니다. 환지예정지. 누굴 위해서? 저기는 A를 위해서 지정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사 A와 갑은 어떻게 되냐 말이죠. 환지 지정받은 자를 물어봤습니다. 1번 환지예정지가 지정되면 종전토지는 처분적 권한만이 존재할 뿐이며 처분적 권한. 자, A는 이 토지에 소유권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따라서 A는 이 토지를 처분할 수도 있고 타인에게 담보물권 설정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 A는 이 토지를 더 이상 사용수익은 못하죠. 왜? A는 이 토지를 사용수익하니까. 처분적 권한만이 존재할 뿐이며 따라서 사용수익은 불가능하지만 처분이나 담보물권 설정은 가능하다. 좋죠. 2번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 또는 별도의 사용수익을 시작할 날로부터 환점 공고일 다음 날까지 환점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를 사용수익할 수 있습니다. A가 이 토지를 수익할 수 있는데 수익이 가능한데 이때 사용수익이 언제서 언제까지 가능하냐 말이죠. 환지예정지 지정 효력 발생일 또는 별도로 지정받은 사용 수익 개시일로부터 언제까지? 환점은 공고일까지입니다. 환점 공고일 다음 날이면 환점은 공고일까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잘못됐고요. 3번 환지예정지 지정받은 토지소유자가 종전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환지예정지는 사용수익적 권능도 상실하게 된다. 이 토지를 처분해버리면 더 이상 환지예정도 사용수익할 수 없다는 얘기죠. 4번 종전 토지 용익권자는 지료 등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하나
계약 해지 둘, 권리 포기 셋, 지정 효력 발생은 60일에 행사할 수 있다. 즉 누구다? 갑이죠. 갑. 갑은 환제정자 지내면 여기서 소위 용의권자 보호조치라는 게 발생합니다. 보호조치. 즉 갑이 이 땅을 따라가려고 보니까 이 토지하고 이 토지에 서로 여건이 달라졌다는 얘기죠. 여건이 달라졌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습니까? 첫째, 지료 증감을 청할 수 있고 감해 또는 계약 해지나 권리 포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권리를 환제정 지정 효력 발생부터 60일 이내에 행사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경우 5번 계약 해지 등은 토지 소유자에게 해야 되고, 그렇죠? 계약 해지는 가면 누구에게? A에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소리가 손실보상 누구한테? 사업시행자한테 청구해야 됩니다. 사업시행자. 그러면 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손실을 보상해주고 사업시행자가 다시 A에게 구상권 행사한다는 얘기죠. 이게 용의권자 보호조치가 되겠습니다. 용의권자 보호조치. 그래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토지 소유자 A와 임차권자 갑은 환지 예정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 그 대신 환지 예정지 소유자 B와 을은 수인의 의무가 있다. 세 번째, 용의권자는 지료, 감액, 계약 해지, 권리 포기할 수 있다. 얼마 이내? 60일 낸. 그런 손실보상 누구한테 청구할 수 있다? 사업 시행자에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지지의 효가 옳지 않은 것은 정답 2번 되겠습니다. 50번. 도시개발법에서 환지처분의 효가, 환지처분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환지처분의 효과를 설명한 것이다.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자, 환지처분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환지처분이 되면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고 그랬죠.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그 얘기는 종전토지 위에 있던 권리 환지로 그대로 이전한다는 겁니다. 자, 바르지 못한 1번. 환지처분은 준공검사일 단 지정권자가 시행자라면 공사료 공고일로부터 60일에 해야 됩니다. 환지처분은 지정권자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해야 돼요. 60일 이내. 그런데 만약 어떻습니까? 여기서 지정권자 직접 사업을 시킨다면 준공검사를 안 받죠? 그러면 여기는 어떻습니까? 준공검사가 아니고 공사료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환지처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2번. 시행자는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환지계에서 정한 사항을 토지사에게 알리고 이를 공고한다. 환지처분은 통지공고입니다. 통지공고. 3번.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로부터 환지를 뭐로 본다? 종전토지로 봅니다. 환지를 종전토지로 본다. 4번. 종전토지소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종전토지 소유자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렇죠? 종전토지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환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죠. 또 종전토지 소유자가 만약 입천지를 신청했다면 건축물 일부하고 대지의 공유 지분을 취득하겠네요. 5번. 토지 소유자가 입천지를 받은 경우 종전토지의 저당권은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의 공유 지분 위에 설정된 것을 본다. 입체 환지처분을 받으면 토지 위에, 여기 이제 토지 있었잖아요. 이 토지에 뭐가 있었다? 토지 위에 저당권이 있었다고요. 저당권. 그럼 저당권 어떻게 되냐 말이죠. 저당권을 이전합니다. 어디 이전해? 여기. 건축물하고 대지 공유 지분 1호. 건축물하고 대지 공유 지분 2주 전에요. 언제 환점은 공고일 다음 날부터죠. 공고일 다음 날부터. 자, 그래서 옳지 못한 것은 몇 번? 바르지 못한 것은 5번 되겠습니다. 입천을 받는 경우 종전토지 저당권은 환점 공고일로부터 건축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에 설정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가 입천지를 받은 경우 종전토지 위에 저당권은 환점 공고일이 아니고 공고일 다음 날부터 건축물의 일부와 대지 공유 지분 위에 설정된 것을 본다. 이렇게 나왔어야 되죠.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5번 되겠습니다. 51번.
시행자 환지 처분 효과입니다. 가장 옳은 것은 환지 처분 효과. 1번 채비지나 보류지는 환처분 공고를 탐나 사업시행자 소유권이 기속된다. 아니죠. 채비지 소유권은 누구에게? 사업시행자. 보류지 소유권은 환직에서 정한 자. 2번 행정적인 시행자가 채비나 보류를 처분 관련 국가 지방자치단체 재산 처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었죠. 않는다. 3번 환처분 공고가 있으면 종전토지는 지역권은 환처분 공고일이 끝나는 때 소멸한다. 지역권은 소멸하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종전토지에 존속합니다. 존속. 단 행사할 이익이 없는 지역권은 소멸한다고 그랬죠. 4번 종전토지 위에 재판상 가압류 처분은 종전토지의 재판상 가압류 처분은 환처분 공고일 다음날에 새로운 환지로 이전한다. 종전토지 재판상 가압류 처분이라는 건 뭡니까? 경제적 가치를 목적한 재판상 처분이죠. 이건 환지로 이전을 합니다. 한다. 5번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시행규정, 정관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청 이전하기 전까지 사업시행자가 관리한다. 사업시행자. 자, 도시개발사업으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법령이나 시행규정, 정관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리청이 이전하기 전까지 누가 관리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이 관리합니다. 시행자는 떠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52번 된 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 자, 정비사업 시행 방법에 관한 설명 중 오는 것. 정비사업 시행 방식이죠. 자, 정비사업은 우리가 총 6개 사업이 있다고 그랬죠. 6개 사업. 1번 사업시행자는 정비기관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새로 설치나 확대하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방법으로 주관경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주관경 개선사업이죠. 주관경 개선사업 총 6개 방식이 있어요. 이 중에서 개량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정비경 제2종 일반주거지 된다. 그렇죠. 정비경은 지정되는 순간 2종 일반주거지 간주됩니다. 다만 수용 방식일 때는 몇 종? 3종 일반주거지 간주가 돼요. 2번 주관경 개선사업 시행자 수용 또는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좋죠. 수용 방식, 환지 방식. 세 번째, 재개발사업은 정비경 안에서 관리 처분계에 따라 주택 등을 건설해서 공급하나 환지로 공급할 수 있다. 자, 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안에서 관리 처분에서 주택 등이죠. 주택 등은 정확하게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뭘? 오피스텔을 말합니다. 또 환지도 가능하죠.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관리 처분에 따라 공동주택을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환지로 공급할 수 있다. 들렸죠?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정비구역 또는 정비 아닌 곳에서 관리 처분계에 따라서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텔을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이죠. 자, 여기는 환지가 안 됩니다. 재건축은 환지가 안 되고요. 또 공동주택으로 그러면 안 돼요. 한때는 재건축이 끝나면 공동주택만을 공급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공동주택 한 주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 아닌 곳에서 관리 처분계에 따라서 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오피스를 건설해서 공급하는 방법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5번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에서 인가받은 관리 처분계에 따라 건축물이죠. 도시환경 건축물 건설해서 공급하거나 또는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 좋습니다. 환지.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획 방식과 환지 방식이 있는데 관리처분계획에 따라서 뭘 공급한다? 건축물을 공급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떻게 하죠?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어떻습니까? 여기서 주거환경관리사업 보죠.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어때요?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만 설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설치 확대해주고 토지 등 소유자 스스로 주택을 보존, 정비, 개량하는 방식.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리처분계에 따라서 주택을 공급하거나 또는 토지 등 소유자가 보존, 개량 방식 이렇게 나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53번 갑니다. 53번은 정비법상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시장호수 청년,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의 정비 등을 해제 요청해야 되고, 해제 요청 밑줄,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대도시장은 직접 해제는 해제 밑줄, 그 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바르지 못한 것은. 이건 자, 정비, 구역 등의 해제 요청 또는 해제 의무사유입니다. 정비구역 때는 정비예정구역과 정비구역을 말하는 거죠. 해제 요청, 해제 요청 누가 한다? 시장호수구청장을 말하는 거고, 해제는 뭐냐?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대도시장을 말합니다. 해제 요청은 누가 하는 것이고, 해제 요청은 누구?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직접 해제는 누구를 얘기한다? 누구?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대도시시장을 말해요. 그럼 시장호수 해제를 요청하게 되면 누가 해제하는 겁니까? 특별시장, 관시장, 도지사 해제하는 거죠. 그러나 특별자치장, 특별자치, 도지사, 대도시장은 자기가 직접 해제하는 거잖아요. 이 사유하고 또 직권 해제 가능 사유, 해제 가능 사유 어제 나왔습니다만은 요거 구별하셔야 돼요. 직권 해제 가능 사유. 이건 누가? 시, 도지사, 대도시시장이 다음과 같은 사유면 직접 해제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네 가지 있었죠. 직접 해제할 수 있는 사유. 첫째 뭐 있습니까? 과도한 부담이죠. 과도한 부담이.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있죠. 토지 등 소유자의 요청이었죠. 토지 등 소유자 30% 요청하는 경우 단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어야 돼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이고요. 이걸 무슨 방식? 계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였죠. 계량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인데 몇 년? 이미 10년이 경과돼도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해제를 요청한 경우, 해제 동의한 경우죠. 동의.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거 있습니다. 과도한 부담이 예상된다.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토지 소유자 30분의 요청한 경우. 주관경 개선 사업을 계량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 10년 이상으로 사업을 시행하였고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고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이 요청한 경우 이 경우입니다. 자, 이번 여기 이제 해제 요청 또는 해제 사유죠. 첫째는 주거 환경, 정비 예정구역이죠. 정비 예정구역. 예정구역 내에서 정비 구역 지정 예정으로부터 얼마? 3년이 넘도록 정비 구역을 지정 신청하지 않았거나 정비 구역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으로부터 3년 지나도록 정비구역 지정 신청하지 않았거나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았던 경우는 정비 예정구역을 해제 요청하나 해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있죠?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이때는 3원칙, 3원칙 있죠. 조합 설립 추진위회가 있는 경우는 2년. 토지는 소유자 2년의 조합설립 추진 승인 신청해야 된다. 추진위원회가 2년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해야 된다.
조합세 인가되고 3년의 사업계약 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토지는 소유자가 2년 이내 추진의 설립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추진위원회가 2년의 조합세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이 3년의 사업계약 승인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여는 정비기업 지정되고 토지는 소유자가 3년 이내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3년에 사업시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자, 이거죠. 세 번째는 도시환경 정비사업이었죠.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누가 하는 경우? 첫째, 조합이 하는 경우하고 토지 등 소유자가 하는 경우가 있었죠. 토지 등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경우는 어때요? 2, 3. 여기는 어때요? 5였죠. 2, 3, 5. 2, 3, 5. 지금 무슨 말이다? 여기 2, 3이잖아요? 정비기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2년의 조합설립 인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 조합설립 되고 3년 사업계약 승인 신청하는 경우, 여기는 토지는 소유자가 5년의 사업계약 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5년 사업계약 승인 신청하는 경우, 자, 이 경우를 말합니다. 자, 요것까지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는 해제 요청 해제 의무 사유입니다. 발의지 못한 1번. 정비 예정구역이죠. 정비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구의 대도시장이 정비역 지정하지 아니했거나 시장구순 지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잖아요. 좋아요. 2번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는 소유자가 정비역 지정 고시날부터 2년 된 날까지 추진의 승인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좋죠. 3번 조합이 시행하는 경우 토지는 소유자가 정비역 지정 고시 3년 된 날까지 조합세 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좋죠. 추진이 없는 경우. 4번 재개발 사업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고 얼마? 3년 된 날까지 사업세 인가 신청하는 경우 좋습니다. 5번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토지는 소유자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는 소유자 정비역 지정 고시부터 15년 된 날까지 사업세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 몇 년? 5년이죠. 5년. 이겁니다. 그래서 2, 2, 3원칙, 3, 3원칙, 그 다음에 2, 3, 5, 2, 3, 5. 이것만 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54번은 정비 계획 수립과 정비기업 지정에 관한 설명 중 다음 중 바른 것을 물어봤습니다. 정비기업은 시장군 수구청 신청에서 지방도시임을 거쳐 특별시장 관상 도시사 지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시사, 대도시장은 직접 지정한다. 이게 나와야죠. 직접 지정한다. 2번 정비기업 지정 신청에서는 30 이상 주민에게 정비기업을 공람해야 됩니다. 지방의 의견 정치를 거쳐야 되겠죠. 3번 정비기업 지정 변경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기업 및 정비계획 중 국토계획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서는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좋죠. 4번 시도사 대도시장이 정비계획 지정 변경 지정하였을 땐 지방도시위원회와 건축위원회 공동심을 거쳐야 된다. 여기서 우리가 도시개발법하고 도시정비법에서 말이죠. 도시개발법에서 시도지사 시도지사 또 하면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가 빠지? 여기는 도시개발법에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리고 도지사를 말해요. 특별자치시장이 빠지죠. 여기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를 말해요. 여기는 누가 빠지고?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죠. 여기 특별자치시장이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또 기초
자치단체, 장도 말이죠. 여기는 항상 누가 나오냐? 특별, 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특별, 자치, 시장, 특별, 자치,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나옵니다. 기초자치장이. 그러니까 여기는 또 뭐가 빠진다? 특별자치시장이 들어가는데 여기는 특별자치시장이 없다 말이죠. 자, 개발법과 정비법 이거 잘 기하세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여기는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이런 항상 특별자치, 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응?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도지사. 이 구분을 좀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시도에서 하면 원래 5명 얘기하는 죠. 근데 세종시에서는 세종시장에 빠진다는 거. 자, 4번. 시도사 대도시장의 정비결 지정, 변경 지정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도시에 심의하고 건축의 심의, 건축에는 빠집니다. 5번. 정비결 지정되면 정비관에서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뿐만 아니라 용도 변경이나 대수선 행위도 시장으로서의 개발행위를 받는다. 대수선, 용도 변경. 용도 변경을 받는데 대수선은 빠지죠. 대수선은 빠집니다. 자, 그래서 가장 옳은 설명 몇 번? 옳은 설명은 3번 되겠네요. 55번. 정비사업에 관한 설명 바른 거 물어봤습니다. 정비사업 1번. 정비법은 정비역 안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관해 적용되는 법이며 따라서 정비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또는 가로구역 내에서 시행하죠. 가로구역. 그리고 또 재건축사업은 정비역 외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2번.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정비계획이 지정되어야 되지만 재개발 정비사업의 경우 정비계획 지정이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아니죠. 재건축 그렇죠. 재건축 정비사업은 환지방부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 뒤에는 좋습니다. 환지가 안 되죠. 환지가 안 되는 사업 3개. 재건축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재건축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환지가 안 됩니다. 3번. 토지등의 수용방법으로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시행하게 하여 정비에 지정되면 2종 일반 주거 지정되고 자, 주거환경 개선구역이 지정됐는데 수용방법은 3종이죠. 또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필요가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도 수립하지 않는다. 아니죠. 관리처분계획은 1호에서 3호의 방식만 수립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뭐가 잘못됐어요? 첫째, 2종 일반 주거 지정이 아니고 3종 일반 주거 간주돼요.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할 필요는 없다. 이건 좋아요.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지 않는다. 틀렸죠. 어떤 경우? 1호에서 3호의 방식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어야 됩니다.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의 경우 조합을 설립하지 아니하고 토지소유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사업시 인가고시 후에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시공자 선정한다.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설립할 수도 있고 토지소유에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죠. 토지소유가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는 언제 시공자 선정한다? 사업 시행 인가 후입니다. 인가 후. 5번. 정비계획 안에서 일정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군수에게 개발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때 재해복구나 재난소 응급조치는 허가받지 않고 허용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신고해야 됩니다. 신고. 그런데 여기서 신고한다는 규정이 도시개발법에서는 있지만 국토개발법에서는 있지만 도시개발법과 정비법은 없죠. 없어요. 잘못됐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맞는 것은 4번 되겠네요. 56번 가겠습니다.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된 설명 바른 거 물어봤네요.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계획 안에 토지소유자 3분의 2, 계량말 등 과반수, 동의를 얻어 시장에서 직접 또는 주택공사를 시행으로 지정해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아니죠.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토지소유자 3분의 2, 단 계량말 실태 과반수, 동의. 그 다음에 세입자 세대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단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 있으면 아예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첫째, 단독 시행이 있고 두 번째, 공동 시행이 있잖아요.
단독 누가? 시장, 군수가 단독을 하든가 또 누구? 주공 등을 지정해서 단독을 하든가. 세 번째, 공, 출자, 법인이 있었잖아요. 이들이 단독 시행합니다. 공동 누가? 시장, 군수하고 누구 하고? 이거죠. 주공 등 또 공공 출자 법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건설업자 등록사 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는 시장군수가 단독으로 시행하든가 주공등 공공출자법인 또 시장군수하고 주공등 공공출자법인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이들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여기에 토지존수지 얼마? 3분의 2 예외적으로 과반수 동에다가 세입자 세대수 얼마? 세입자 세대수 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또 세입자 세대수 동의를 받지 않아야 되는 경우가 4가지 있다고 그랬죠. 4가지면 받지 않는다. 또 단 천재, 지변 등의 경우는 누가? 시장, 군수라든가 또 누가? 주공 등만 사업을 합니다. 이땐 아예 이 동의를 받지 않고요. 동의를 받지 않고. 자, 그래서 주관경 개선하면 굉장히 복잡하다고 그랬죠. 사업 시행자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시행자. 2번 재건축 및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하나 조합은 과반수 동의라도 시장원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한국감정원, 신타업자 등 공동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자, 재건축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가 빠져야 되죠. 3번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이 정비에서 정한 사업시행 예정일로부터 2년의 사업시 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땐 시장원수는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나 지정개발자 또는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민간주도 사업을 여러분 주도 사업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전환 사업. 원래 민간이 사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다음 같은 사업이 있으면 공공주도 사업 누가 한다? 시장, 군수, 또 누구? 주공 등, 또 누구?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대표는 뭐다?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 두 번째, 2년에 사업시 인가 신청이 없었던 경우, 또는 인가 신청 위법 부당한 경우, 또는 국가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 또는 순환개발사업, 순환정비사업. 그 다음에 토지 면적이 2분의 1 이상, 토지 소유자 3분의 1 이상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죠. 이런 경우는 공공주도사업을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3번은 2년의 사업시 인가 신청을 하지 않을 때 이건 재건축사업은 져야 됩니다. 재건축사업만. 왜냐? 재건축사업은 2년에 사업시 인가 신청이 없었다고 해서 할 의도가 없다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그랬죠? 안전이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4번. 당해 정비기간에 토지 면적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와 토지사 총수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호수 주택공사 등 시행자로 지정을 요청했을 때 면적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 토지 소유자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호수 주택공사 시행자 지정을 요청했을 때는 시장호수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나 지정개발자 주택공사를 시행자로 지정해서 정비사업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좋습니다. 이거. 5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을 결성하지 아니하고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장호수는 사업시 인가 시 비용이 20%를 줄어드는 것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다. 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을 결성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할 수 있죠. 그리고 시장호수는 사업시 인가시 사업비 20% 조례가지 않은 금액을 예측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사업시냐 지정개발자일 때입니다. 지정개발자.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지정개발자 시행할 때 그래서 5번 잘못됐죠.
56번 정답 4번 되겠습니다. 공공주도 사업으로 전환 사유. 자, 57번 갑니다. 정비사업 조합이죠. 정비사업 반드시 출제되는 거 바르지 못한 1번. 재개발 사업이나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추진회가 조합을 설립할 땐 토지 등 소유자 4분의 3,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된 토지서 동의라도 시장으로서 인가를 받아 설립 등기를 주된 사무소 30일이 해야 된다. 좋습니다. 2번. 재건축은 추진회가 공동대 각 동별 본인실 땐 본인실 전체를 하나 동으로 봅니다. 구분 소유자 과반수 주택단지 전체 구분 소유자의 4분의 3 및 면적의 4분의 3 이상이 된 토지서 동의. 좋습니다.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이죠. 과반수 4분의 3, 4분의 3 개정된 거. 3번.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 소유자 10분의 8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좋습니다. 4번. 재건축 사업의 조합원은 정비역 안에 건축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 아니죠. 정비역 안 그랬으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리고 동의 한 차에 하나입니다. 조합선에 동의하지 않은 건축물 및 토지와선 사업 시행자의 매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는 조합원은 정비구역 안에 했으면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다. 건축물 및 부속 토지자. 동의 한 자에 하나한다. 이건 좋아요. 동의하지 않으면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뭐다 바로 뭐다? 선택조합원제도. 5번.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는 설립 이후 양도가 가능하나 재건축의 경우 투기 과열지구에 하여 조합세 이후 이를 금지한다.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는 조합세 이후 양도가 가능하죠. 양도가 가능합니다. 단 재건축은 투기 과열일 땐 조합세 인가 이후에 이를 양도를 금지합니다. 만약 양도하게 되면 양도인과 양수인은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양수인은 현금 청산을 하게 됩니다. 현금 청산. 다만 상속받은 경우 이혼으로 배우자에 넘겨주는 게 양도 양수를 보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르지 못한 것은 몇 번? 4번 정답이었습니다. 4번. 자, 여기까지 하고 잠시 있다 하겠습니다.